익숙한 이 화면과 노래 기억하시나요? 2009년과 2010년에 정말 잘 나가던 시트콤 엔딩에 광고를 했었던 그 브랜드? 해당 밈이 유행까지 하면서 급속하게 유명세를 탔었었죠. 오늘 이야기해볼 브랜드는 바로 카페베네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카페베네 하면 어딜 가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한때 가맹점 수 1000개를 돌파하며 국내 최대 카페 프랜차이즈로 성장한 카페베네의 화려한 성공과 그보다 더 처절했던 몰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경기도 동두천의 어느 지하 새방에서 26살의 김성권이 울고 있었습니다. 친한 선배와 손잡고 시작했던 호프집이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했기 때문이죠. 첫 실패가 가져온 좌절은 26살 청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후 지하 단칸방에서 통곡하던 그때의 김성권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커피 브랜드 카페베네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프집을 1년도 운영하지 못하고 망했던 청년. 어떻게 커피왕이라는 호칭을 가지게 된 걸까요? 그는 처절한 실패 후 여러 가지로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적은 자본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는 동네 전자오락실이 그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거면 되겠다 싶었던 그는 곧장 오락기계 중개상이 모여있는 청계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게임기 시장을 샅샅이 훑기도 하였죠. 1997년 그는 쾌적한 환경에서 친구와 함께 즐기는 오락을 모토로 오락실 프랜차이즈인 화성침공을 런칭했습니다. 온 세상이 IMF로 주저앉았지만 그의 오락실만큼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주고객층이 경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층이었기 때문이었죠. 가맹점을 순식간에 300개까지 늘렸지만 초보 프랜차이즈 사업가였던 그가 본사로서 얻는 수익은 고작 매장 개설로 인한 수익이 다였다고 하는데요. 개설 말고는 수익을 얻을 방법이 없어지자 그는 요식업으로 눈길을 돌리게 됩니다. 요식업이라면 재료를 납품할 수 있으니까 매장 개설로 인한 수익 말고도 추가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2002년 감자탕 프랜차이즈인 행복추풍령을 런칭하여 오픈 4년 만에 연매출 250억 원, 가맹 300호점을 돌파하는 등 우량 프랜차이즈 대열에 이름을 올려 성공한 사업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떠난 캐나다 여행에서 캐나다 국민 카페 팀홀튼을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스타벅스와 던킨도너츠가 득세하던 미국과 달리 캐나다 시장에서는 토종 브랜드인 팀홀튼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한국에서도 카페는 커피빈이나 스타벅스 등의 해외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팀홀튼 같은 토종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그는 한국에 돌아와 카페베네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시켰던 오락실, 그리고 감자탕과는 너무나 다른 업종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본부장으로 할리스 커피 공동 창업자인 강훈을 영입하게 되었는데요. 강훈 본부장은 1992년 신세계백화점 공채일기 출신으로 원래는 마케팅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1997년 정용진 당시 신세계백화점 기획조정실 그룹 총괄 담당 상무가 미국 유학 시절 맛보았던 스타벅스에 반해 국내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여 만들어진 스타벅스 국내 런칭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합류 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본사에서 3개월간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돌아왔지만 당시 IMF가 대한민국을 덮치게 되어 스타벅스 런칭은 무기한 연기되게 되죠. 그러나 스타벅스 런칭팀에서 커피 전문점의 가능성을 본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외환위기를 기다릴 수 없었고 31살이 되던 1998년 대기업을 퇴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커피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본은 퇴직금인 1,500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그때 훗날 타멘남스 창업자인 김도균을 만나 강남역 지하상가 14평짜리 작은 카페에서 할리스 커피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가 창업한 할리스 커피의 반응은 생각보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때 강훈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 사람들은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공간 그리고 문화를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1999년 스타벅스가 긴 기다림 끝에 2대 1호점을 내며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할리스 커피도 이에 질세라 고급스러운 브랜드라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에 강훈은 압구정에 직영점을 차리게 됩니다. 당시에도 압구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는 직영 형태로만 운영되었지만 할리스는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하여 대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자
공동 창업자인 김도균과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CJ 플래너스에 26억 원가량에 매각하며 엑시트하게 됩니다. 그가 엑시트를 하며 맺은 계약에는 동종업계 근무금지 기간 2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는 커피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때 엑시트를 통해 얻은 돈을 대부분 잃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카페베네의 김성건 대표를 만나 카페베네에 영입된 것이죠. 강훈 본부장은 할리스 커피를 창업하고 운영하며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카페베네의 사업 방향을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닌 카페 문화를 파는 것으로 정하여 나아갔습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김성건 대표의 의견대로 1호점은 천호동에서 차렸지만 강훈 본부장은 할리스 커피를 성공시킨 압구정으로 본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2009년 압구정으로 본점을 옮기게 됩니다. 또한 강훈 본부장은 단기간 동안 마케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스타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결국 당시 국내 최대 기획사인 사이더스 HQ와 지분과 로열티를 주는 구조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그 시트콤에 나오는 엔딩 광고 기억하시죠? 그 광고를 시작으로 TV의 경우 황금 시간대 광고를 내보내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CF도 찍고 지명 광고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압구정 본점을 오픈하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시행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압구정 본점 오픈과 동시에 해당 매장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광고를 엄청 퍼부은 겁니다. 당연하게도 카페베네는 압구정으로 본점을 옮기고 나서부터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대박을 치자 전국에서 가맹 문의가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그 결과 2008년 두 곳이던 매장이 2013년에는 1000곳 이상으로 급증하며 카페 업계에서 정점을 찍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사 매출 구조가 박살나 있었기 때문이죠. 본사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커피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아니라 신규 출점 시에 받는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이었습니다. 즉,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한다면 본사가 버틸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본사 입장에서는 무리해서라도 출점하는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2011년 서울 신촌 지역에서는 무려 반경 2km 안에만 10개가 넘는 매장이 들어섰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대중들 사이에서는 카페베네는 바퀴베네 아니냐, 눈만 돌리면 카페베네가 있다라는 말들이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는지 대강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던 2011년 김성건 대표와 강훈 본부장은 이익 분배 관련 불화로 강훈 본부장이 카페베네를 떠나게 됩니다. 사업 본부장의 부재, 본사 매출 구조의 부실화 등 여러 가지의 문제로 내실이 부족해져 결국에는 가맹점의 커피 퀄리티가 급락하게 되는데요. 오죽 커피의 맛이 없었으면 양말반물 같다, 발로 만드는 커피 같다 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이렇게 본사가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성건 대표는 레스토랑 브랜드인 블랙스미스, 빵집 브랜드인 마인츠돔, 드러그스토어 브랜드인 디셈버24를 설립하여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기를 노렸지만 이 브랜드들 모두가 실패하게 됩니다. 카페베네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죠. 카페베네를 떠나 독립한 강훈은 머리를 식히러 떠난 홍콩 여행 중 사람들이 망고 주스를 줄 서서 먹는 광경을 보고 망고식스를 런칭하게 됩니다. 런칭 이후 카페베네를 키웠던 방식을 망고식스에서도 그대로 도입하였고 당대 호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 신사의 품격의 PPL로 매장 수를 130개까지 늘려 다시 성공 가도에 오르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이템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망고 주스가 홍콩에서 히트를 친 이유는 홍콩의 경우 겨울에도 최저기온이 영상 15도에 달하는 고온 다습한 기후인 반면에 대한민국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고 겨울 한파가 강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매출이 계절을 강하게 타게 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었죠. 여름 한철 장사가 되어버리자 가맹점의 매출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진을 메우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무리하게 인테리어 변경 요구를 하게 되었고 가맹점주들의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망고식스의 사세는 점점 더 기울어가기 시작하여 결국 2017년 7월에는 법정 관리에 가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에 강훈 대표는 2017년 7월 24일 기업 회생 절차 신문을 하루 앞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한때 커피왕이라고 불리우는 남자의 마지막은 참으로도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커피 시장을 제패했던 김성건, 그리고 대기업을 박차고 나와 토종 브랜드를 성공시켰던 강훈, 두 천재적인 사업가의 만남은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에 유례없는 기록을 남겼지만 그 성공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숫자에 집착했던 본사와 계절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아이템,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가맹점주들까지 화려한 카페 조명 뒤에 가려진 프랜차이즈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